자, 이번 시간에는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의 보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2문제 정도 비중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 시간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의 활동 과정을 보면 의뢰를 받아가지고 팔아주십시오 이런 의뢰를 받아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 조건이 맞으면 도장 찍죠. 계약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등기까지 도와주게 됩니다. 등기 날 때까지. 그걸 계약의 이행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이렇게. 부탁받아서 서비스 제공하고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과정인데 두 가지. 이럴 때 중개보수는 언제 주는 거냐. 중개보수는 약정한,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한 게 있을 때는 약정한 때가 보수 지급 시기예요. 보수 주는 때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때. 그러니까 계약 시에 주기로 했으면 계약 시, 이행 시에 주기로 했으면 이행 시 이렇게. 계약 시 절반, 요 이행 시가 뭐예요? 잔금 시의 절반. 이렇게 절반씩 주기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정이 없을 때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잔금시에요. 거래 대금의 지급이 뭐예요? 완료된 날이에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뭐예요, 이게? 잔금날이에요, 잔금날. 그러니까 여러분, 238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쪽에 가로 2번입니다. 그 세 줄 밑줄 보시고. 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 그러시면 안 돼요. 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이 아니고 잔금날이다.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계약이 깨진 거예요. 이행되지 않고. 이러면 보수 받을 수 있겠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럼 계약이 이제 깨졌어요. 이행이 안 됐어요.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었다. 깨졌다는 거예요. 응? 계약이 깨졌어. 그러면 그럴 때는 보수를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 요거 가지고 나눠서 봐야 돼요. 깨진 책임이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있다고 한다면 개공 때문에 깨진 거니까 보수를 받을 수 없겠죠.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이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있지 않다면 개공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수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과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을 소개시켜 가지고요, 매수인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당한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했겠죠. 그랬을 때는 누구 탓이에요? 사기꾼을 소개시킨 개공 탓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복비달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하게 만들었으니 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했던 그 매수인이 계약금을 갖다가 포기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을 합니다. 이렇게. 계약금에 따른 해약이죠. 해약이 해제입니다. 누구 탓인가요? 매수인 탓이죠. 매수인이 해약했으니까. 이것도 매수인이 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그때는 우리 사장님 탓이 아니죠. 그때는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보수 받을 수 있다. 계약이 깨졌지만 이때는 매수인한테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론입니다. 이론. 여러분.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실제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론이요. 이론. 매수인은 지금 계약금 날려먹은 사람이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줘야 되는 거죠. 주시오.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계속 암기하셔야 돼요. 받을 수 있다라고. 책임이 개공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거. 아시겠죠? 요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보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셔야 돼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몇 페이지요 지금? 239페이지죠. 가로 3번 내용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시냐면 240페이지 가보셔요. 자, 동영상 들으실 때는 여기까지 딱 끊어서 딱 멈춰 놓으시고 239페이지 가로 3번 내용을 딱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계속 플레이 하세요. 예?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는 중개보수는 받을 때 범위가 정해져 있다. 법정 한도가 있어요. 법정 한도가. 이거 볼 거예요. 한도를 넘겨서 받으면 초과보수가 돼서 금지행위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법정 한도가 주택일 때 하고 주택 외 물건일 때 하고 법정 한도를 정하는 게 좀 달라요. 주택이다 그랬을 때는 법정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에서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시도 조례표로 또 한도를 정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 외 물건이라 그러면 주택의 물건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주택의 물건은 가만히 보면 상가 이런 거 있죠? 공장도 있어요. 토지도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있어요. 주택 빼고 다 여기 들어갑니다요.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령에서 법정 한도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조례표가 없어요. 그럼 중개보수 받을 때는 요게 법정 한도인데 이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약정을 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약정. 그 약정을 할 때는 약속을 해서 약정할 때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주택의 물건은 국토부령이 법정 한도를 정하는데 그 범위 안에서 약정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약정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약정한다는 게 뭐냐면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이내로 깎는다는 뜻이에요. 깎는다. 중개업소 여러분 가서 잘 깎으시잖아. 깎는다. 에? 깎는다. 이렇게. 약정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자, 그럼 요쪽부터 봐요. 네. 주택이다 그랬을 때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일단 한도를 먼저 정해. 국토부교통부령이 박스라고 보시면 돼. 이게 별표 1이에요. 여러분 교재는 240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박스 있고 오른쪽에 가면 또 위에 박스가 또 있죠. 요게 별표 1입니다. 자, 별표 1이 정한 범위, 이 국토부령이에요. 별표 1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표가 또 있습니다. 박스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재 소개 안 돼 있지만 여기 시도 조례표가 있습니다. 근데 시도 조례표가 별표 1하고 같아요. 서울시 조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 이런 데서 이거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베낍니다, 이거. 그러면 그 안에서 뭐예요? 약정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주택이다 그러면 요 별표 1이 요게 거의 기준이 돼요. 근데 별표 1 암기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는 혹시 계산 문제를 하면 이거 줍니다. 암기할 필요 없고 대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중개보수는 쌍방한테 이쪽 저쪽한테 각각 받는데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요걸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 한도가 그 밑에 240페이지 박스 보시면 매매교환 쪽에서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0.6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도의 금액은 25만 원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 한도는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한도는 별표 1에 나온다. 그게 그대로 이제 조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240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위에 두 줄 있죠.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가 별표 1, 그죠? 요거의 국토부령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요게 같으니까 그건 뭐 그런데 시도 조례표 요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시도 조례가 17군데입니다. 그러면 여기 서울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둔 개업공인회사 갑이 개공이에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 경기도 과천
아파트를 중개해서. 과천에 있는 아파트. 이거 물건지는 거니까 요 경기도 과천이야. 아파트가 경기도 과천에 있어요. 사무실이 강남에 있습니다면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 중개할 수 있죠. 그러면 요때 조례가 적용될 때, 조례가 한도인데 어느 조례가 적용되냐 이거지. 물건지인 경기도 조례가 적용되냐, 사무실 소재지인 서울시 조례가 적용되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정해놨습니다. 이때 또 뒤에 나올 텐데 무조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적용된다는 거 20번이 넘게 출제됐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무조건 사무실 따라갑니다. 사장님 따라가요, 사무실 따라가요. 물건지 아니고. 그거 중요합니다. 자, 어디 있는 것도 그러고 있죠, 좀 여러분들이. 교재는 24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보셔요. 가로 3번, 242페이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그 세 줄 밑줄 보시면 돼요. 언급해 드렸어요. 자, 요거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고, 조례표에 있다는 거. 주택의 물건은 요것은 이제, 자,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험지에 줄 거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요 표는. 근데, 요 주택 외 물건은 이거 있을 때는 국토부령 내용이 중요해요. 국토부령 내용에 따르면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랬을 때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나머지 물건일 때하고 크게 달라요.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는 매매나 교환 계약을 알선했을 때는 0.5까지 받을 수 있고 임대차 등 나머지 거래를 알선했을 때는 0.4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0.9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국토부령 내용이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여기 들어가면 매매 교환이 0.5, 임대차는 0.4.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어야 돼. 좀 이따 볼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뭐냐 이거지. 주거용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이면서 우리끼리 부르는 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시험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안 나와요. 요게 나오죠. 요게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 다음에 입식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제식 화장실이 있고 목욕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몽땅 갖추면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 0.5, 0.4가 된다고요. 머릿속에 하나 넣어두고. 두 번째, 나머지다 그러면 0.9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가 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뺀, 요거 뺀 나머지 것들. 상가나 공장이나 토지나 오피스텔 중에서 요거 아닌 오피스텔, 흔히 얘기하는 업무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0.9까지 받는 거예요. 요것도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상가 매매를 할 사람은 최고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0.9예요? 8이에요? 상가 임대차를 알선하면 최고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임대차인데 0.8이에요? 9예요? 9. 상가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했습니다. 최고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나요? 0.9.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 토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우리 머릿속에 있을 거. 요 범위 안에서 약속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게 핵심. 우리 밑줄 거 보면 241페이지 보시고 동그라미 2번 주택 외 중개보수요율이라고 나왔죠. 동그라미 기억번이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 앞쪽에다 써주세요. 요게 나머지예요. 나머지. 자, 그 다음에 0.9밖에 없죠. 동그라미 3번 가보셔요. 요게 특수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요율이라고 돼 있죠. 특수한 말이 있긴 한데 우리끼리는 뭐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하자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증거가 뭐냐? 밑에 회색 바탕 박스 가보시면 1번에 넷째 줄이면 가하고 나를 막 밑줄 그으셔야 돼. 가가 뭐냐? 전용 면적 기준 85 이하. 85는
흔히 일반 아파트 평수로 얘기하면 이게 32평 아파트예요. 되게 큰 거예요.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면서 나번 상하 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췄다. 가하고 나 요건을 다 갖추면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밑에 박스가 적용돼. 박스. 매매기간은 0.5, 임대차는 0.4 이렇게 적용된다고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페이지 가면 보면 나머지가 위에 먼저 나왔죠. 나머지는 무조건 이거 뺀 건데 0.9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요 네 가지 요건 갖춘 거. 그랬을 때는 0.5, 0.4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제 계산 문제를 해봐요. 계산 문제.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중개보수를 언제 받을 수 있냐? 혹시 중개보수를 못 받는 경우 있지 않느냐? 소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법정 한도를 정해놓고 많이 못 받게 한다. 이게 두 번째 얘기였어요, 지금. 자, 그러면 세 번째 얘기가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중개보수 계산. 계산의 공식은 합의된 거래 금액이 있으면 합의된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산출액이 나와요. 산출액. 이 산출액이랑 비교 표시입니다. 이게 한도액을 비교합니다. 이 한도액이란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한도하고 다른 말이에요. 한도액은 그 조례표 끝에 보면 뭐 25만 원, 80만 원 나온 거예요. 그걸 절대 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곱해서 나온 금액이랑 조례표에 있는, 이거 조례표에서 나옵니다, 이거. 조례표에 있는 한도 금액 둘 중에 비교해서, 둘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받는다. 이렇게 공식이 그래요. 매매를 먼저 해봐요, 매매. 예? 매매. 근데 이제 물건 자체가, 주택이 있고요, 주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왜 그러냐면 주택일 때는 요건 시도 조례표가 적용됩니다. 그 박스를 쳤어요,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는 우리 머릿속에 있죠. 0.5, 0.4가 있는 거고 상가일 때는 한 개밖에 없죠. 0.9 이렇게 된 거죠. 그 매매. 그래서 매매가가 이제 만약에 주택인데 2억이라고 해봐요. 빌라 같은 거 얘기합니다. 아파트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럼 주택이다 그러면 조례표가 적용. 조례표가 별표이라고 같다고 그랬어요. 현실은. 그래서 240페이지 밑에 있는 조례표가 적용돼. 그 별표 1이 적용돼요. 2억 찾아가 보세요. 2억이면 세 번째 칸인데 2억 이상 9억 미만이니까 1천분의 4죠. 1천분의 4가 0.4인 거예요. 0.5 그러시면 안 돼요. 0.4예요. 80만 원이 산출액. 이렇게. 한도액이 있습니까? 한도액은 옆에가 비어있죠? 없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산출액이나 한도액은 전부 다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산출액,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니까 요것이 이제 중개보수예요.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을 때 쌍방에게 총해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야? 얼마라고 하셔야 돼? 160 곱하기 2 하셔야 됩니다. 일방을 물어봤을 때는 답이 얼마게요? 80 이렇게 그 표를 보면서 계산하시면 돼요. 표를 보면서. 자,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매매인데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매가가 2억이에요. 매매가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죠? 그래서 매매니까 0.5예요. 그러면 100만원. 한도액은 얼마죠? 한도액은 없어요. 원래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상가는 이게 나머지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때요, 여러분?
이것은 저기 뭐냐 우리 머릿속에 있어 이게 또 0.9죠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례표가 없어요. 밑에 두 개는 그러니까 한도액이 없어요. 아까 이 한도액은 어디에만 나온다고 그랬죠? 조례표. 그 조례표에 나온 것 중에서도 있는 게 있고 요것처럼 없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도액은 조례표에만 나온다. 밑에 두 개는 조례표가 없다. 한도액은 미리 없는 겁니다. 밑에 두 개는 원래부터 없는 거. 여기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예. 상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머릿속 0. 얼마? 9. 182죠, 이제. 한도액은 얼마예요? 이건 조례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지. 밑에 두 개는. 18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쌍방을 물어봤다 그러면 360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이게 우리 교재에 어디에도 안 써져 있어요. 그냥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서 아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어디를 참조하죠 지금? 이 네모친 요것은 조례표 240페이지를 참조하는 거고 밑에는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까 다 정리했어요. 됐어요. 요거 이제 일단 지웁니다. 요거 매매입니다. 매매. 시험에서는 매매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매매는 기본이고요. 자, 임대차가 잘 나오죠. 임대차. 보증금 4천에 월세 40짜리. 4천에 40짜리 이렇게 해야지. 요게 이제 주택일 때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 하고 상가일 때고 상가는 나머지 물건 얘기합니다. 주택일 때는 이게 조례표가 적용되니까 박스를 딱 쳐놓을게요. 이렇게. 근데 거래 금액이 4천이 되느냐. 보증금 4천이니까 4천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월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짜리요? 4천, 8천짜리요. 그래서 이건 8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월세를 환산해 주는데 4천에 40짜리는 월세 없는 걸로 바꾸면 8천 전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8천 전세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전세금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택이죠. 조례표가 적용되죠.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임대차니까 웬 240페이지 밑에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241페이지 위에가 적용되죠. 위가 적용되니까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8천이니까 5천 이상 1억 미만 칸에 들어가니까 1천분의 4 0.4죠. 0.3 얼마예요? 4, 8은 32, 32만원. 오른쪽에 한도액 있나요? 아, 있어요. 30만원.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거. 이거 아니에요. 쌍방을 물어봤을 때는 60이 되는 거예요. 조례표 적용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곱하기 100하고 합산하는 거예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8천. 달라지는 게 뭐죠?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뭐라고 그랬어요? 85 이하면서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실을 갖춘 거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게 0. 임대차는 0.4예요. 머릿속에 있죠? 아빠는 32만원. 한도액 있어요, 없어요? 그딴 거 없어요. 조례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일반대 청구할 수 있는 거면 32만원이죠. 차이 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상가면 어떻게 돼요, 상가?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8천 나왔죠? 상가는 나머지 물건에 들어가니까 요게 달라지죠. 요율이 0. 얼마요? 9 72만원이죠. 한도액은요? 없어요. 원래부터 없는 데입니다. 여기는. 조례표가 없으니까. 이런 계산 문제도 이제 우리 교재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놔 보시고. 자, 세 번째 나옵니다. 이제 임대차인데 보증금 1000에 월세 30짜리 해봐요. 1000에 30짜리. 이거 마찬가지 주택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 하고 상가일 때 하고 이렇게 돼요. 주택일 때는 여기 박스를 채야죠. 왜냐면 조례표가 적용되니까. 이건 조례표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있고. 이게 거래 금액이 얼마 나와요? 이게 이제 핵심이요. 잘 봐봐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3천 나왔어요. 3천. 30만 원이니까. 거기 더하기 원래 보증금. 그러면 4천이죠. 원래 이제 4천 놓고 이렇게 하셔야 돼, 원래는.
4천 곱하기 이렇게 할 건데, 예? 이 위에 사람 500이면 이건 8천이고 이건 4천 규모니까 딱 절반 규모죠. 그러면 복비도 절반 정도를 부담해야 맞는 거지만 가만히 보면 상대적으로 금액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중으로 봤을 때 여기 복비 부담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 좀 도와주려고 나라에서 요거 이렇게 해서 곱했는데 더해서 여기다 해보니까 4천 나왔죠. 그 합친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되죠.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5천만 원이 안 되면 4천이니까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뿍뿍 지우고 70, 73, 21, 2,100만 원 더하기 1,000, 3,100만 원이죠. 아까 4천보다 3,100으로 거래금액이 줄었죠. 그렇잖아요, 지금. 곱하기 70으로 다시 하는 바람에. 그러면 중개보수가 조금 낮아지겠죠. 곱하기 합니다. 조립해 보셔야 돼. 241페이지 제일 위에 그 5천 미만 칸이니까 0. 얼마가 적용돼요? 5죠? 15만 얼마야? 5,000원 이렇게 되죠. 한도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건데, 그죠? 20만 원이죠? 뭐 둘 중에 어떤 거? 이거 아니고 적은 거 돼요, 적은 거. 둘 중에 적은 거. 자,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3천까지는 똑같아요.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그랬더니 5천이 안 되더라 말이죠.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하니까 3,100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박스가 없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죠. 0. 얼마요? 0. 임대차는 0.4인데 그죠? 매매교환은 0.5고 12만 4천 원 나오죠? 한도액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원래부터 없죠. 조례표가 없으니까. 12만 4천 원이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 상가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00에 30짜리 상가. 원래 4천 나왔다가 다시 계산하니까 3,100 나온 거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뭘까요? 상가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에 들어가서 우리 머릿속에요. 토지나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이 0. 얼마예요? 0.9죠. 93, 27, 91, 919, 93, 27만 9천 원. 중개보수가 이렇게 나오고 한도액은요? 있어요, 없어요? 조례표가 없으니까 한도액은 원래 없는 거예요, 이렇게. 27만 9천 원이 한쪽. 양쪽 물어보면 곱하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로 임대차 계산 문제가 나와요. 요걸 갖다가 이제 글자로 쓰고 있는 조문이 어디냐면 240페이지요. 올라가셔서 다 했습니다. 240페이지 가시게 되면 동그라미 3번에 기억하고 니은번 거기 5줄 있죠. 기억 3줄, 니은번 2줄 해서 5줄이 있는데 다 밑줄을 푹푹 긋고요. 동그라미 3번은 별표해 두셔야 돼. 특히 니은번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물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요거죠. 예.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계산 문제 기본적인 것까지 했어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요, 우리가 첫 번째는 보수 지급 시기하고 소멸 문제를 했어요. 두 번째는 법정 한도 요걸 봤습니다. 세 번째는 계산 문제 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나머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일단은 그 240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240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동그라미 2번에 교환 나옵니다. 교환. 교환이 뭐냐면 부동산끼리 바꾸는 거예요. 교환이다. 이렇게. 요 부동산은 3억짜리, 요 부동산은 2억짜리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교환한다 이렇게 되면 두 개 교환했을 때 부동산이 두 개지만 한 건에 한 건. 한 건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환이다 그러면 둘 중에 큰 금액까지 받는. 그러니까 요 지금 여기 A, B라고 하면 B는 자기 집이 2억짜리고 3억짜리니까 돈으로 1억을 더 줘야 돼요. 현금으로. 이걸 보충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관계없이 둘 중에서 큰 금액이 기준 금액이에요. 그러면 3억 곱하기 한다 이 말이지. 이게 주택이니까 3억 곱하기 0.4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조례표입니다. 이건 주택이니까 주택이라고 한다면 0.4 120만 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교환은 그러니까 뭘 아셔야 돼요? 둘 중에 큰 금액 기준이다. 이거 아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4번. 분양권 나왔죠. 분양권. 동그라미 2번이고 동그라미 4번은 분양권. 분양권은 사고 팔 때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양권 파는 사람이 갑이요. 분양권 사는 사람이 을. 파는 사람 갑. 사는 사람 을. 이렇게 되죠. 분양권을.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총 분양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총 분양 대금은 4억이지만 예? 요 갑이라는 사람 분양받아가지고 계약금 4천 1차 중도금 4천 2차 중도금 4천 이렇게만 들어간 상태예요. 4억 들어갈 돈 중에서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1억 2천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을한테 팔아넘기는 거예요. 을한테. 그러니까 분양권을 사는 거지. 을은. 근데 이때 을이 웃돈을 주고 사더라. 웃돈이 얼마냐? 프리미엄요. 프리미엄을 32 8천을 주고 사더라. 그러면 이거 다 합치게 되면 이 사람은 실제 얼마를 주고 사는 거예요? 프리미엄까지 치면 2억이죠. 근데 그때까지 낸 돈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 요것이 거래 금액이에요. 그러면 2억 곱하기 요것이 지금 아파트 분양권이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하고 같이 볼 수 있죠. 그래서 2억 곱하기 해봐요. 2억 곱하기 조례표가 적용됩니다. 2억 곱하기 0.3인가요? 그러면 얼마예요? 0.3인가? 0.4인가? 0.4 같네. 그죠? 다시 봐봐요, 여러분. 240페이지 240페이지 2억 이상 0.4 맞죠? 그렇죠? 0.4. 그럼 얼마예요? 80만 원. 한도액은요? 한도액은 있나? 80만 원 아니 없네. 없으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목표가 80이죠. 그러니까 분양권과 관련된 동그라미 4번을 다 밑줄 그으시는데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둘째 줄에 이미 납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 뭐가 돼요? 거래 금액이 된다. 다시 이미 납부한 금액에다가 여기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 뭐가 돼요? 거래 금액이 된다.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셔서 저기 242페이지 가보셔요. 242페이지 네모 3번 밑에 매매 등이 동일인 기회인 경우 그거 있잖아요. 자, 이 두 개를 하고 수업 마칠까요? 어떤 거냐면 이거 별거 아니고 여기가 지금 갑인데 을한테 이 집을 갖다가 팝니다. 주택이었어요. 3억에 팔고요. 을은 그대로 갑에게 2억의 전세를 놓습니다. 월세 나도 마찬가지. 두 사람은 계약서를 몇 장 쓰는 거예요? 한 장, 두 장, 이렇게 두 장을 쓰게 됩니다. 을 입장에서 봤을 때 매수인이면서 임대인이기도 해요. 갑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도인이면서 임차인이기도 해요. 이렇게.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이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 요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두 장의 계약서를 써줬죠. 이게 주택이라면 밑에 조례표가 적용되겠죠. 그러면 매매가 3억이면 0.4예요. 0.4. 그렇죠. 0.4네. 그럼 얼마냐면 120이고 전세 같은 경우는 오른쪽 241페이지 적용돼야 돼요. 전세다 그러면 2억이면 얼마예요? 2억. 그러니까 241페이지 보면 2억 임대차 등판 보시면 2억일 때 0.3이네. 1,000분의 3이죠? 0.3이니까 60이에요, 60. 한도액 없어요, 둘 다. 그럼 갑은 원래 A는 원래 갑에게 매매권 120,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한 거에 요거 60 이렇게 180 받고 원래 을한테 받을 때도 매매권 120, 전세권 60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180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에서 자 지금부터 부동산 하나 가지고 같은 사람이 두 번 거래했죠.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물건 동일한 당사자가 매매 당사자가 갑을 자 요 임대차 계약도 을 갑이에요. 당사가 같죠. 한꺼번에 두 장 썼죠. 동일한 기회. 그러면
매매 한 건만 받고 전세 건은 뭐예요? 할인 들어갑니다. 매매 한 건 받아요. 매매 한 건 받아요. 그래서 거기 가로 1번, 네모 3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세 줄을 밑줄 그어두시고 그 나올 때마다 동일한 말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치세요. 동일한 중개상 물가,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기회. 그럴 때는 지문 문제도 많이 나와요.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봅니다. 거기를 많이 물어보죠. 계산 문제도 여러 번 나오고요. 별표 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 2번 복합 용도의 경우라고 나왔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3층짜리 상가주택 같은 거예요. 이렇게 등기부가 몇 개? 등기부 하나 3층짜리. 근데 1층하고 2층은 1층은 편의점, 2층은 원룸, 3층은 주인집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이 3층에 살면서 2층 월세 놓고 1층도 세를 놓는 거예요. 괜찮죠? 편의점, 원룸, 주택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요거 한 5억 정도의 매매를 알선했다고 해봐요. 3층짜리 건물인데 뭐 가격은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지만 어쨌든 계산해 보려고 5억이다 그러면 요때 일부는 주택의 용도로 쓰고 일부는 주택 외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걸 복합건축물이라고 그래요. 복합건축물. 조문에서는 복합건축물이라고 얘기하고 실무에서는 상가주택이라고 얘기하고 세법에서 얘기할 때는 이걸 겸용주택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말. 세법, 실무에서, 중개사법, 조문에서. 그러면 이때는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과 외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을 비교해요.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 주택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쪽이 크니까 또 같다고 해도 이 주택이에요. 주택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시도 조례표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보다 외 용도로 쓰는 부분의 이쪽의 면적이 더 커. 그러면 큰 요게 적용돼.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한 한도가 적용되는 거예요. 요거 적용되면 요건 0.9란 얘기예요. 오피스텔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9밖에 없어요.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요게 이제 거기 가로 2번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까지 밑줄 긋고 가로 2번은 별표하시고 지문 문제로 여러 번 나와요.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에 대한 법정 한도가 적용되고 2분의 1 미만일 때는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0.9가 적용됩니다.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0.9예요. 그러면 이건 어느 쪽이 더 커요? 주택이 더 크죠. 원룸이니까 2층도. 그러면 요게 시도조례표가 적용되니까 5억일 때는요. 시도조례표는 여러분 앞쪽 페이지에 이게 매매죠. 매매. 5억 매매입니다. 그러면 240페이지 아래쪽에 적용되는 240페이지 아래. 조례표가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 적용돼서 매매 쪽 가시니까 얼마라고 저게? 5억이니까 5억은 2억 이상 9억 미만 칸에 들어가죠. 1천분의 얼마요? 4. 0.4 그럼 얼마요? 200만 원. 한도액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없죠?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목표가 200이에요. 200. 이거 중개해주면. 매매입니다. 매매. 자, 이번에 또 3층짜리 건물입니다. 이렇게 1층 편의점, 2층은 여긴 의원, 병원, 3층은 주택, 가정집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등기부 한 개요. 이거 매매입니다. 5억. 그때는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이 적죠, 더. 왜?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이 더 크죠, 요거. 그럼 뭐가 적용된다고요? 0.9. 5940 얼마요? 450만원.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얼마예요? 450. 아까 이거보다 더 많죠? 한도액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뭐 쌍방한테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얼마예요? 450 곱하기 2니까 900이요, 900. 요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런 걸 복합건축물. 시험은 꽤 나옵니다. 별표입니다. 이것도 복합건축물도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지문 문제도 많이 나오고.
아까 가로 3번 별표 쳤죠? 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중개보수에 관련된 부분까지 이번 시간에 봤습니다. 교재에 있는 그 계산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